지금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조희연이 징역형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해가지고 교육감직 박탈했습니다. 박수! 네, 모두가 오늘 뭐 해장국 드시러 간다고 하는데 국수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일단은 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일단 피선거권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 12일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우리 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고 오늘 탄핵 심판 결정이 났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파이팅! 거기에 따르면은 일단 탄핵 사유로 특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정석 검사의 어떤 소추 혐의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 신문 찌라시를 가지고 탄핵했던 것이 얼마나 부당했던 것임을 이번 헌재 결정에서 스스로 입증을 한 셈입니다.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탄핵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탄핵이 됐죠. 예, 이번 넘어가나 봐줘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헌재가 입증을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공수처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4.10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대한민국에 열심히 하는 검찰과 방통위와 이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혐의로 오늘 고발을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한 탄핵 공세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부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혐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이미 탄핵 소추가 되면은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기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정석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탄핵 소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입증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한편 딱 우연의 일치인데 오늘의 고발장 제출이 그래 너희들 심판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두호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국민의 신임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방관하고 신임을 배반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는 이재명과 이재명 똘마니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법리를 구성해서 업무상 배임죄로도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탄핵 공세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입법 독재에
이것을 지휘하는 이재명과 그 원내대표인 누구죠 지금 원내대표가? 박찬대. 예, 그놈하고 이 그 정책위 이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자유투표의 원칙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망국입법을 주도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그 흐름을 방해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자기 소속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대표님이 고발장을 가지고 오실 건데 그 가지고 오시면은 공수처에 접수하기로 합니다. 오늘 조희연 판결은 공수처 1호 사건입니다. 일 안 하는 공수처, 정말 엉망인 공수처지만 그래도 유감스럽게도 좌파 정권에 탄생한 공수처가 좌파의 수객격인 조희연을 날리는 그런 업적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웃기죠. 결국에는 칼이 휘둘러지면 나쁜 짓을 하는 놈을 처벌하게 되고 처단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추미애가 고발한 공이 김경수를 쳤듯이 지금 좌파들이 만든 공수처가 그들이 수객격인 조희연을 날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수처가 나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수처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시 50분까지 접수가 안 된 그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되니까 접수를 먼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국가기관이 접수를 받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날 가야 되는데 항공 사건이나 이런 거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접수를 못하면은 그냥 기간이 도과해가지고 그 피해가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행태를 지금 공수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손해배상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관은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마다 잘못된 여러 폐악들이 있죠. 여기가 지금 공수처가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법무부가 있고요. 저쪽에 뒤에가 공수처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지금 외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한 사회 폐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장 근본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 이러한 부정선거의 폐악으로 인해서 민심과는 다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오고 민심과는 다른 국가기관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조희연 판결로 말미암아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재보궐선거에 저는 좌파들은 그리고 범죄집단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또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의 메커니즘들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현장 적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게끔 이래도 수사를 안 할 테냐라고 얘기를 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4.10 총선 때도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서 새벽에 CCTV에 투표함 봉인지를 함부로 뜯고 투표지를 넣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사가 진행되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장재환 박사와 안양시청에 방문합니다. 검사 면담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면담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또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집단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압수수색도 받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비리로 인해서 선관위가 압수수색이 되기 시작했고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서버 등 각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부정선거 명목으로 압수수색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엉터리들이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공수처 1호 사건이 대법원에서 조의안을 날리는 결과를 했는데 이 좌파 정권들,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놈들이 다 기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처음 한 일이 이런가요? 네, 조의안 사건이 1호 사건. 박수 한번 칩시다. 신기한 일이 신기한 일. 네, 네, 신기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정교조로부터 좀 해방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 한 2년 전이죠. 그때 그 지방선거 있을 때 조전역 되게 하면 된다. 아니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정교조 없는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도 엄청난 부정선거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이 주신 기회죠.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제 대한민국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K-CPEC 대표가 되었습니다. CPEC 코리아라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 한국 보수주의 연합의 대표가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영어를 잘하거나 미국과 커넥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대표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정선거가 미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미국 고위급 사람이 우리 한국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를 불러서 부정선거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1시간 10분가량 브리핑을 듣고 왔고 그 19팀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각종 부정선거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대표로 저를 K-CPEC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각종 이상한 일들이 미국에도 보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에는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점을 하나씩 인지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악의 무리들이 더불어민주당 범죄자 전성시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많은 고위급 사람들이 멘붕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민심이 저 따위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가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도 알려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일그럭거리는 이런 잘못된 부분,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끌어온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는 더 위대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잠깐 이 실망스러운 기간을 끝내고 더 크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공수처가 오늘 우리의 고발을 잘 수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제1변호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제1변호인이고 더불어민주당을 고발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대리해서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의 그 핵심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27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27명이 되었고 당시 자유한국당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기소가 한번 돼버리니까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이 고발이 저 더불어민주당 전 범죄자들의 손발을 딱 묶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 국회 절차를 벗어나는 악법, 그리고 탄핵 소추 대상이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그 과정 자체가 위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사람들을 다 기소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안전부대할 수 있어요. 왜냐? 검찰이 열받아서 구형을 세게 할 거면 다 기소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어를 한다고 또 매번 재판을 받으러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떨어져 버리면 위원직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물론 그 전에 부정선거 수사가 있어가지고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그 배지를 전부 다 떼버려야 되겠지만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이놈들이 스트레스 받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어찌 보면 서류 내는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조 의원이 날아간 그런 기적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어떤 기적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쳐주기 할 줄 알았던 공수처가 우리 조기현을 날렸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대호 대표님 아직도 안 오셨나요? 지금 30분 넘었습니다. 네, 금방 이제 도착합니까? 네. 네, 이제 오시네요. 네. 그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다른 분도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오시면 제가 바로 공수처에 또 접수하러 가야 되니까